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네이밍 성수 팝업 가는 날 겟레디입니고요. 예약이 1인 예약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사전 예약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자리도 간신히 잡았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준비해볼 거고, 준비만 하면 심심하니까 준비하면서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은 여드름이 이렇게 보시면 여드름이 안 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색소 침착들만 있고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지만 이 색소 침착이 있다는 건 뭐다? 여드름이 있었다는 자리다 라는 뜻이고, 제가 그래서 여드름을 어떻게 없애는지, 또 여드름인으로서 여드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좋은 피부과 관리라던가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드름 나시는 분들 일찍 자세요. 일찍. 왜 일찍 자라고, 물론 저도 일찍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찍 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드름은 결국에 염증이란 말이죠. 염증 때문에 나는 건데, 잠을 늦게 자면 몸 안에 있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드름성 피부인 사람들은 여드름으로 염증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 패턴이, 늦게 자는 생활 패턴이,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렇게 밤늦게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조금 자고 하면 염증처럼 약간 여드름이 확 번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어떻게 사람이 매일 일찍 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갑자기 막 진짜로 바쁜 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못 자서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왔다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부과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항염증제라고 있어요. 염증이 올라왔을 때 몸에 염증을 확 가라앉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염증 때문에 올라온 여드름은 진짜 확 가라앉거든요. 여드름이 염증이니까. 그래서 항생제다 보니까 꼭 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근데 물론 약을 바로 먹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을 먹는 게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겠죠?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또 안 좋을 거고. 근데 저는 그 여드름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서, 그냥 저도 처음에는 약을 안 먹고 막 홈케어로 화장품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올라오면 약을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여드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하나 올라오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한번 염증이 시작돼서 한두 개 올라오기 시작하면 확 올라왔다가 그걸 진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 바로 약을 처방받아서 일단 한 번에 진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진정을 일단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일찍 자고 안 나도록 홈케어 막 열심히 해주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한두 개 올라왔는데 약을 계속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썼던 것들, 의약품들이랑 그냥 화장품들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얘는 다이소에서 파는 마데카 21? 마데카 21? 스팟 젤이에요. 이거는 언제 써주냐면, 여드름에 그냥 약간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수분이 필요하거나 그냥 막 이런데 짜주고 나서 너무 붉어졌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발라주면 그냥 무난하게 진정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막 여드름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까지는 못 느꼈지만 그냥 무난하게 진정시켜주기 좋았다. 그 다음에 이거 에크논 크림, 유명한 제품이죠. 얘는 사실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얘는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얘가 여드름이 올라온 후에 쓰면 살짝 그 아물고 나서 색소 침착을 남길 수 있대요. 아셨나요? 그래서 얘는 완전 그 안에서 여드름 씨앗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에크논 크림이 여드름 올라온 다음에 발랐을 때 크게 효과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드름이 한두 개 올라왔을 때, 이미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클린티. 이거 말고도, 클린티 말고도 그 클리어틴이라고 있어요. 또 톡톡이라고 많이 부르는. 얘는 일단 살짝 향염 효과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발랐을 때 좀 알콜 수압 소독하는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맑은 그냥 액체예요, 얘는. 그래서 여드름 올라왔을 때 스팟에 이렇게 한두 방울씩 해주면 진짜 얘 효과가 좋거든요. 바로 그냥 진정이 바로 돼요. 좀 사그라들고, 근데 너무 심한 여드름은 바로 안 사그라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3개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드름 나서 이게 그 응급처치도 하루 이틀이지 여드름이 아예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러신 분들한테는 피부과 시술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뭐를 추천드리냐면 그 피부과에 가면 아그네스라고 있어요. 아그네스는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늘 같은 침으로 꽂아서 이 피지선을 아예 파괴시켜주는 레이저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아무래도 피지선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피지선을 파괴시키면 여드름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아그네스를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침 자국 보이세요? 작은 거? 이런 게 아그네스 자국이에요. 저는 색소 침착이 굉장히 잘 생기는 피부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침을 꽂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 색소 침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지저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요 가운데 T존이라기보다 이 가운데 존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여드름이 안 나요. 놀랍게도. 그래서 진짜 나는 여드름이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이면 아그네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강추드려요. 그래서 한번 피부과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여드름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조건 피부과를 가야 되냐? 근데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빠른 효과를 보고 싶으면 피부과를 가는 게 답이지만 나는 내가 홈케어로 조금씩 좋아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 홈케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홈케어를 해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피부에 시술을 그냥 피부과를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야? 언니 속눈썹 이렇게 3개나 빠져도 돼요? 탈모인가? 미쳤는데. 일단 피부에 있어서 페인 흉터는 무조건 홈케어로 안 되고요. 피부과 가셔야 되고요. 색소 침착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심한 색소 침착이라서 좀 빠르게 완화시키고 싶다 하지만 피부과 가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사실 색소 침착은 피부 재생을 어쨌든 시켜야 되는 거고 피부는 자연적으로 두면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 하시면 그냥 색소 침착에 좋은 제품들 써주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나는 너무 심하고 빠르게 없애고 싶다 하시면 피부과 가서 토닝 레이저 받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피부결이나 수분 같은 건 저는 홈케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피부결은 정말 피부과를
계속 다닐 거 아니면 홈케어로 하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그러면은 피부과를 고르는 팁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자면, 제가 피부과도 진짜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막 주근깨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진짜 딱 그냥 토닝 레이저만 조금 빠르게 받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저는 그런 그 약간 소위 말하는 공장형 피부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처럼 이름이 있고 그 지역에 조금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좀 가격대가 싸고 엄청 많은 코디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데 가도 그냥 나는 뭐를 특별하게 빨리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주기적인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도 저는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셀프 세안 하는 데 있잖아요. 막 뭔지 아시죠?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 데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드름, 뭘 이렇게 이걸 그림자지냐. 근데 나는 여드름 케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좀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면 동네에 피부과 가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상담 받아보시고 동네 피부과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동네라기보다는 그 원장님이 한두 분 계시는 피부과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똑같이 레이저 한 번이 같은 레이저 한 번이 다 아니에요. 샷 수가 다릅니다. 그런 공장형 피부과는 샷을 훨씬 적게 써요.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엄청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고 또 원장님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고민이었다 라고 기억해주기보다 그냥 레이저를 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술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뭐 특별한 거 치료할 거 없이 그냥 레이저만 빨리 받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만 관리 받고 싶다 하시면 오케이, 가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막 피부가 복합적으로 고민이 많다.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최악의 피부거든요. 저는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많은 얘기가 필요하고, 그러다 하시면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 피부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 저는 피부과 고를 때 진짜 가까운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예약을 맞춰서 매일 가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도 중요했는데, 네, 저희 집 앞에 피부과가 두 군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피부과 이를 해서 너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 원장님은 딱 완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는 뭐 몇 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저희가 그렇게 뭐 딱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장담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거고 되게 일리가 있었어요. 얘는 뭐 색소 침착이 아니라 뭐 피부 안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토닝 레이저만으로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딱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두 번째 피부과 갔을 때는 원장님 되게 공감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10회로 뭐 몇 회로 이렇게 해서 해드려야죠. 고객님이 엄청 저희가 최대한 그 패키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랑 너무 성격이 잘 맞아 보였어.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후자인 피부과를 택했고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그네스도 그때 권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해봤고 진작에 할 걸 너무 후회했어요. 내가 그동안 여드름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너무 무색해질 만큼 여드름이 너무 안 나니까 진작 할 걸. 진작 조금 돈 더 들더라도 진짜 그냥 해볼 걸. 그랬으면 그렇게 그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진짜 고민이시라면 다른데 그냥 돈 계속 쓸 바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 압출 꾸준히 받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요. 아니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얘기하면서 화장을 했더니 나 화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여드름 나면 식습관 바꿔라. 너가 뭐 안 씻어서 그렇다. 라는데 진짜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나는 정말 그 얘기가 제일 화났어. 잘 씻고 건강하게 먹어라. 근데 저는 여러분, 저는 밀가루도 끊어봤어요. 여드름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잠은 진짜 컸어요. 잠자는 건. 적당한 시간을 자고 적당한 시간에 자는 게 제일 중요했고 맨날 밤새니까 진짜 바로 올라오고. 근데 저는 식습관에서는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밀가루 많이 먹고요. 그래서 근데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거의 여드름 박사일 거예요. 좀 되면 자기가 자기 피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여드름은 짜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다 잘 아실 거고. 여러분 근데 너무 뭐 여드름 하나 났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저도 처음에는 왜 나만 여드름이 이렇게 날까? 저런 다른 친구들은 진짜 피부가 막 잡티 하나 없이 피부 너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맨날 부러워했어. 왜 나만 이런 피부를 타고나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여드름이 나고 이렇게 막 맨날 흔적 남아가지고 여드름 자국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여드름이 좀 올라오려고 하면 씨 여드름 또 날라 하네. 아우 진짜 내일은 일찍 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최악의 피부거든요. 저는 여드름도 있고 색소 침착도 잘 남는 피부라고 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색소 침착이 바로 남고 그리고 저는 편평사마귀도 여러 번 제거했고요. 편평사마귀도 진짜 화나는 애고 전 주근깨도 잘 생기는 피부고 그냥 최악의 피부예요. 최악의 피부.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수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좀 여드름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내가 내 여드름 갖고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떠들면서 하냐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늦을 것 같아, 늦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잘 묵혀왔던 여드름 얘기를 조금이나마 진짜 세 발의 피나마 얘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같이 얘기해봐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